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밤마다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나 흡연에 대한 단속이 없어 힘들게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갈수록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전체 숙박업소의 절반을 넘고 있지만 안전과 위생 관리는 미흡합니다. 제5회 강릉 명주인형극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고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탄광 지역인 태백과 정선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추억이 담긴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밤새 쓰레기를 버려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청소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치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피서지 버려진 양심을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피서객으로 붐빕니다. 젊은 남녀들이 3, 4, 5 모여 술을 마시는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3시 45분입니다만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술자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청소 인력 40여 명이 투입돼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서 쓰레기를 치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 아무데나 버립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이게 불법인데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 죄송합니다. 네. 이거 찍히나요?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남길게요. 단속이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힘들게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이 있는 것도 그냥 버리고 이렇게 불을 끄고 그 지정된 데가 있는데도 그냥 아무데나 하니 그게 좀 아쉬워요. 젊은 애들이 요즘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72.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7톤에 비해 26.3%나 늘었습니다. 낮 동안 폭염에 지친 피서객들이 해가 지면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주운 쓰레기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서너 시간 동안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담배 꽁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줍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배 꽁초는 물론 일반 쓰레기도 반드시 지정된 분리 배출 장소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 없는 피서객들이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가 맑고 깨끗한 동해안 해수욕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농어촌 민박이 갈수록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민박업소가 전체 숙박업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역부족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구축한 빈방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전체 700여 개의 숙박업소가 등록돼 피서철에도 빈방과 객실 요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업소는 430여 곳으로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때와 달리 숙박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민박업소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소홀한 상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보건소에 꾸려진 숙박관리 TF팀이 축소되면서 민박업은 농업 관련 부서 한 명이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뭐 더 인원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 그 공중위생법상에 있는 호텔이랑 모텔 있는 숙박업소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달리 민박업소는 소화기와 단독 화재 경보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갖추면 되고 위생점검은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습니다. 관리와 단속이 부실하다 보니 숙박업소에서 민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숙박업소 4만 7천여 개 가운데 53%인 2만 5천여 곳이 농어촌 민박이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일 1회 이상 소방, 건축, 위생 담당 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사업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민박이 급증한 제주도에서는 이달부터
민박 안전 인증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원 도내 농어촌 민박업소는 4천여 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아 체계적인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명주 인형극제가 해가 갈수록 공연 작품이 풍성해지고 관객도 늘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인형극을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현장을 배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화의 편지를 무얼랑에게 전하러 가던 비단 잉어가 어부에게 잡혔지만 무얼랑은 어부에게 잉어를 사고 편지를 발견해 연화와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밤늦도록 잠을 안 자고 때를 쓰는 아이를 잡아간다는 망태 할아버지. 어른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겁주려고 꾸며낸 망태 할아버지는 오히려 어른들을 혼냅니다. 자꾸 나타나는 망태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은 무섭기만 합니다. 근데 망태 할아버지 나올까 봐 무서웠어요. 올해로 5회를 맞은 명주 인형극제가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개막했습니다. 명주 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역대 가장 많은 20편의 인형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인형극을 볼 수 있고 조개브로치와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을 자주 볼 일은 많지 않거든요. 유치원에서 가끔 하긴 하는데 애들이 그냥 육성으로 들려주는 목소리도 되게 재밌어하고 저도 옆에서 그냥 같이 즐겁게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사전 예매권이 모두 동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관람객이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회를 맞이하면서 조금 획득된 점은 강원도 강릉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속초, 동해, 양양 이쪽에서도 어린이집 단체가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대표 어린이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명주 인형극제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탄광 지역인 태백과 정선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추억이 한껏 담겨 관람객들을 매혹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광촌의 비좁은 주거 공간에 거대한 스프 깡통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탄광 지역의 현실을 아시아 각 나라의 스프통에 담아낸 겁니다. 24명의 작가가 표현한 태백의 과거와 현재는 다양한 예술 장르로 탄생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태백 철암 탄광 역사촌에서는 흐르는 땅 태백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석탄 산업이 쇠퇴해가면서 지역은 대단히 피폐해지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서 작가들이 보는 이 철암의 모습, 태백의 모습을 재해석하는. 발파와 동시에 물탱크가 터지며 광부 4명이 채탄 막장에 고립됐던 사고. 사고 발생 345시간, 14일 만에 구조된 역사의 순간이 벽화로 표현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배고픔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버티며 구조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놓지 않은 광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석탄 강업소에서는 최대 기록인데 한 14일 동안 매몰됐다 구조되신 분들 4분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관람객들의 동선에 따라 39점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된 태백의 사색 풍경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눈에 왔던. 사실 저런 풍경을 잘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태백만의 참 특징? 네,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와 하이원 워터월드 곳곳에서는 초대형 아트토이, 베어브릭 설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파이어 아트 페스타에도 참가한 촉망받는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의 작품으로 일상 속에 스며든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여할 도내 방북단 규모가 1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참가단은 최문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금석 도의회 의장, 춘천, 원주, 강릉시장 등 14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참가단을 포함한 방북단 전체 규모는 선수단 84명, 기자단 26명, 참관단 25명 등 151명입니다. 이들은 10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19일 같은 경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은 당초 300명 규모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의식해 방북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태백 특수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회계 처리의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태백 특수학교의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교육청이 지원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수입 항목에서 통째로 누락돼 있는 등 학교의 회계 처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세입 세출 자료는 중요 내용만 게시한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20일 개학 이후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여름철 바다수온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17개 해양 기상 부위로 관측한 표층 수온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수온이 2010년 이후 연 0.34도씩 올라 97년 이후 연 0.14도씩 상승한 것보다 2.4배 높았습니다. 해역별로는 서해가 0.54도씩 증가해 가장 상승폭이 컸고 동해는 0.21도, 남해는 0.3도씩 증가했습니다. 또 바다수온 상승이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폐사 등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원도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곳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9월에 설립되고 시군엔 강릉, 동해, 삼척, 정선 등 6곳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춘천과 태백엔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고 양양 등 5개 군 지역은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담부서 담당자도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